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과학관과 문화 수석연구원 최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23년 민간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사단법인 과학관과 문화의 성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로 먼저 저희 사단법인 과학관과 문화를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과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제 프로그램들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추진 일정과 저희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사단법인 과학관과 문화, 어떤 데인지 상당히 궁금하셨죠. 동아사이언스, 대한지질학회, 뭐 이런 생명공학회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말만 들어도 다 아는 데인데 사단법인 과학관과 문화 어떤 단체인지 미스테리에 쌓여있던 그 베일을 지금 벗습니다. 예, 저희 과학관과 문화는 200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벌써 올해로 만 15년, 15주년이고요. 과학관의 증설과 활성화를 통한 과학교육개혁 추진, 그리고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 국립과학자연사박물관 건립운동, 그리고 국민과학 소양 증진, 관련 산업 발전, 과학강국 실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대표님으로는 저희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권기균 박사님께서 이러한 꿈을 꾸고 만드셨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비영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이 이렇게 오랫도록 지속되어 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내 해외 그리고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을 투어해서 하고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름에는 미국, 겨울에는 일본 과학관 탐방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24년 일본 도쿄 과학관 탐방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전시물 활용 탐구 프로그램 하나 고르기 탐구라는 건데요. 저희 권기균 대표님께서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룹의 객원연구원으로 계실 때 하나 고르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시고 오셔서 재능 기부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지금도 유료화를 하고 있고 또 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은 KSES인데요.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과학교육 표준을 위해서 이런 확산하고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정부 기관이나 대학 기업 단체와 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그 과학문화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 그리고 지금까지 2023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2013년은 전국 80여 개 단체 중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었고 2015년, 17년 그리고 20년, 21년 모두 매우 우수,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폴 테일러 박사님이 저희 그 대표님의 멘토이셔서 해마다 미국에 갈 때마다 저희를 초청도 해주시고 하시고 또 한국에 내한도 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국대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과학 강연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명은 저희가 시민이 함께하는 뮤지엄 에코 에듀케이션입니다. 창의재단에서 요구했던 올 과제가 사실은 그 실험적인 소규모 그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그에 맞춰서 한번 새롭게 가공을 해보았습니다. 주요 활동 대상은 초등학생, 중등학생, 초중등학생 그리고 가족들, 부모님까지 같이 모두들 하는데 제가 2023년 11월 18일 기준으로 보니까 364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저희 과제 목표가 360명인데 지금 현재 초과 달성했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뼘 더 환경 생각이라는 후속 네트워킹 그 공유 성과 발표회가 또 있습니다. 그 모임을 하면 과제를
네, 주요 활동 대상은 굉장히 초과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 금액은 2,400만 원, 창의재단에선 300만 원을 3천만 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인원수가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아껴서 2,400만 원으로 저희가 올해 한 해를 지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즐겁게 돈을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요 뒤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학, 기술, 문화와 사람, 시민, 그리고 이 사회, 지구 환경 이 세 가지가 같이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키워드가 또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사회가 또 연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를 사람들이 시민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과학 시민 공동체가 조금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대면 활동을 그동안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대면 활동과 그리고 또 뮤지엄 과학관과 문화의 정체성이 조금 뮤지엄 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뮤지엄, 과학관, 박물관들을 사회 문제와 좀 연결을 시키자.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과학 공동체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취지로 마련이 된 프로그램이 바로 시민이 함께하는 뮤지엄 에코 에듀케이션입니다. 네, 제목을 상당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과학기술, 뮤지엄, 에코, 에듀케이션, 시민 모두가 같이 어우러진 네, 제목인데요. 저희 이 시민이 함께하는 뮤지엄 에코 에듀케이션은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파트로 나누어서 네,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 고르기 뮤지엄 트래킹 앤 토론, 두 번째 시민 에코 디지털 클럽, 그리고 세 번째 에코 휴먼 라이브러리 해서 이 세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각각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고르기 뮤지엄 트래킹 앤 토론입니다. 이 하나 고르기라는 프로그램은 과학관이나 박물관에 갔을 때 그냥 쑥 둘러보고 와서 전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전시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 전시물만 골라서 그거를 관찰하고 질문을 만듭니다. 궁금한 질문을 30분 동안. 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그 친구는 그 프로그램 전시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고 그 전시물과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가 생긴 전시물은 소중해지고 그 지식 또한 자기가 소화하면서 소중한 지식을 끝까지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 하나 고르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계속 최고 등급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같이 뮤지엄을 탐방을 하면서 이후에 토론 프로그램을 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같이 모여서 소규모 토론을 하면서 아이디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환경에 관련된 아이디어들도 같이 내놓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먼저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관찰 시트를 작성한 저희가 툴킷이 있는데 관찰 시트입니다. 이 시트를 작성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뮤지엄은 총 6군데를 갔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4일에 갔다 온 곳이 한국자연사박물관, 계룡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6월 달에는 국립생태원, 7월에는 국립과천과학관, 8월에는 서울시립과학관, 9월에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10월에는 서울식물원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각자 전시물들을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토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관찰 시트를 보시면 이건 학부모님이 네, 작성을 하신 거예요. 이 학부모님이 작성을 하신 관찰 시트, 네, 이 이후에 학부모님이 또 소감문을 저희 과학관과 문화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 네 관찰 시트, 네 이렇게 관찰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생태원 탐방도 다녀왔고요. 이렇게 토론도 같이 모여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코 디지털 클럽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꼭 필요하다 해서 네, 동영상, 환경 관련 동영상도 만들고 코딩, 게임도 같이 만들면서 전문가분들을 또 초빙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책이 되는 시민 에코 라이브러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물학회의 이정구 박사님이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학예사 선생님들, 그리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나용수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서울대학교의 직접 원자핵공학과의 그 과 사무실에 가서 직접 그곳에서 학생들이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도 다 보았고요. 그리고 직접 이화여대도 방문을 하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하면서 사람 책과 소규모로 자기 자신도 소개하면서 서로 소통을 쌍방향,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항상 토요일에 많이 일정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올해 토요일 가족 프로그램 저희 집안의 행사들을 거의 다 포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램 운영 횟수 27회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 참가자 수는 현재 여기에서는 299명인데 360명 돌파를 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는 저희가 목표를 질적으로는 이제 목표를 75점 이상으로 잡았는데 보시면 96.6%,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과학 공동체 및 환경 문제 관련해서 인식 변화 조사를 했어요. 사전과 사후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문항은 총 20문항입니다. 그 문항을 던졌을 때 사전에 63.8%였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서는 조금 더 유의미하게 77.4%,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진 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성과 나눴던 것들은 자료집이나 그리고 토론 자료집, 그리고 홈페이지에 코딩 게임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저희 과학관광문화 TV 채널에도 올렸는데 상당히 유튜브는 올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조회수를.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제가 여러 번 들어간다고 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감문이나 그리고 인증서 같은 것들을 발급을 하면서 성취감까지 같이 느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저희 만족도 조사 중에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재단 관계자분들, 기관 관계자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각계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참가자분들이 다 남겨주신 소감이시고요. 또 아이가 동식물, 자연 등에 관심이 많지만 이런 체험은 거의 없었고 게스트로 참여해서 수동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근래 본 아이의 모습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어요. 좋아하는 분야에서 아이가 더 신나는 모습인 것 같아 기분 좋고 이런 프로그램에 더욱 자주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듣게 되니 정말 더 재밌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 연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참가자들의 소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그러한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셨는데 다 전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는 하나고르기 뮤지엄 북투어나 그리고 키즈 뮤지엄 북투어 핸즈온 프로그램을 강화한 거입니다. 그리고 휴먼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행복한 사이언스 동행이라는 주제로 한번 내년에도 민간 과학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 초에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수적 천석이라고 해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과제를 땄었는데요. 한 해를 활동한 소감으로는 정말 수적 천석, 저희가 하는 활동이 아주 미세하고 실험적이고 소규모일지라도 이게 전국의 과학문화 확산에 초석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QR코드 통해서 텍스트 입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 현장 학습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같이 모여갖고 토론 학습을 해서 여기에 참가한 사람이 2번 네. 이렇게 복습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실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 이제 이거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만족도가 지금 목표가 75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만족도 목표를 세울 때 저는 이게 자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나는 네. 80점 이상은 그래도 되지 않나 이 사업 같은 게. 아, 네. 아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데 보면 60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80점 이상은 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5개 T가 있죠. 네. 충북 공주라고 하셨는데 충남 공주입니다. 아, 네네네. 아, 예, 아유,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만족도 부분에서는 저희는 항상 프로그램을 하면 90점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데 제가 초과 달성에 그 양쪽 목표의 초과 달성에 조금 욕심이 생겼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창의재단에서 만족도 그 교육을 시켜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전문가분께서 75점이면 굉장히 높게 잡은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잘 설정을 했구나 했는데 또 권재순 과장님의 또 의견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80점 이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누가 했어요? 네, 저희 대표님이신 광기균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상표권까지 등록하셔가지고요. 네, 특허청에 등록하셨습니다. 많이 쓰셔도 됩니다. 그 학원 같은 데서 그냥 일방적으로 막 홍보해버리면 묻혀버릴까봐 그 19개 업종에다가 특허청에 등록을 해놨는데 이 위줌이라든가 이저 과학 탐구하는 데는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단체분들이 다 같이 또 저희 프로그램 응용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 공유의 자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저 밥 먹으면서 게러지엠 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저희 홍보해 주신다고도 하셨고요. 또 저희도 게러지엠의 과학 카페를 저희 홈페이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과학관광문화 홈페이지는 25만 명이 지난 10년 동안 25만 IP가 들어왔어요. 25만 명이 들어온 거고 실제 페이지 뷰는 80만 페이지 뷰가 넘습니다. 그 일개 그 하찮은 단체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찾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같이 서로 네트워크 같이 이루어서 서로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시간은 다 돼가지고요. 이제 다음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발표는 한국 항공우주소년단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항공우주소년단 한상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은 항공우주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항공우주 융합인재교육이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국 항공우주소년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 공군, 그 다음에 항공 관련 학회, 특히 이제 한서대, 항공대, 그 다음에 산업계 해서 카이,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 대한항공 등이 뜻을 모아서 2005년도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산자부 쪽으로 쫓겨났습니다. 항공 분야가 산자부 쪽으로 맞다고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명품 캠프라고 해서 3가지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캠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하는데 공군에서 지원받아서 수송기 탑승을 하고 제주도 가서 항공 과학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타고 갑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 캠프 같은 경우는 한서대학교 태안 비행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이제 120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서대학교에서 항공 관련 학과, 그다음에 이제 항공 관련 시설, 뭐 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교수님들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워서 그 근처에 20전투 비행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비행단 견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캠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기 공군사관학교에서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생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몇 초 만에 마감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율과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명칭은 저희 한국항공우주소년단, 먼저 번에는 항공우주소년단인데 개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 총재님은 그 카이 대표이사님이신 강구영 대표이사가 쭉 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전부 다 3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항공우주과학 체험교실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방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관이나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직접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드 패밀리 해서 일단 항공우주 분야 진로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어디서 정보를 얻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족 간 친화감도 형성하면서 항공우주 진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한서대학교 인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만 갖고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보다 대중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미술 대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에 관련된 상상의 세계를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과제 추진 배경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해서 G7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항공우주 관련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KF-21 해서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누리호 발사, 달 탐사선, 그다음에 이제 항공우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공우주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막연하게 생각했던 UAM이라고 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다음에 무인 항공기 등 이제까지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항공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서 방문해서 이제 항공 우주 관련 관심 있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거의 90%는 조종사 아니면 우주 비행사. 이제 그거 말고도 뭐 통신, 전자, 뭐 개발, 관제, 정비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잉사에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그 항공기 제조 회사입니다. 보잉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35년까지는 항공 우주 기술자가 150만 명 정도 아주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밝은 분야다 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성과 목표는 일단 전국 초등 고등학교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지도자 포함해서 630명 21회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방문 교육의 경우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캠프 같은 경우는 10가족 4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미술대전은 여기 안 써 있는데 400명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소통 전문가 뭐 10명 양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적 지표는 이제 설명드린 게 630명, 현장 체험 40명 해서 670명. 그다음에 방문 교육은 21회, 그다음 현장 체험 1회 해서 22회. 프로그램 만족도는 70% 이상 잡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80% 이상은 나오는데 일단 약간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홍보 노력은 10건 이상. 언론 홍보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매달 발행하는 뉴스레터 있습니다. 뉴스레터, 그다음에 개간지라고 해서 인쇄물로 발행되는 개간지 있는데 그걸 통해서 10건 이상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일단 방문 교육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31일까지 계획을 하는데 모든 사업은 12월 첫째 주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학교 기관의 교실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 중, 고등학생, 그다음 교사 해서 630명 참여를 하는데 주 타겟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참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회 정도 하면은 한 개 정도 신청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고등학생까지 프리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제 수도권은 3회, 충북 3회, 그다음에 대전, 대구, 부산, 전북, 광주 해서 3회씩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혜택을 많이 받아서 3회만 배정을 했습니다. 지방 그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참가비는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내용은 4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항공우주의 역사, 항공우주 산업의 전망, 그다음에 진로, 진학에 관련된 수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론과 실습해서 기본적인 항공 이론, 그다음에 비행기의 구조, 그다음에 모형 항공기 제작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창작 비행기 제작입니다. 물론 뭐 1시간, 2시간 짧게 해서 창작 비행기를 제작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미리 제공을 하고 기본적인 비행기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는 일단 63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집계는 저희 첫째 주 12월 첫째 주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3%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일단은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다른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외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간 균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용 가이드북 워크북을 제작을 했습니다. 700부 제작을 해서 참가자 그다음 교사 전원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관련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전용 가이드북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과제 위드 패밀리 항공우주 현장 체험에서 1박 2일 진행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7명 10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이제 글램핑에서 가족 간의 소통의 시간 가졌고요. 그다음 구두법 말이 이제 구두법인데 어떻게 요리를 맛있게 해서 먹느냐 그거에 대한 강연. 근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방문을 해서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항공 승무원에 관련된 거랑 항공 관련 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비행기도 타보고 저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거기서 이제 교육받고 있는 비행기들 안에서 탑승도 해보고 저 여객기 안에서도 들어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상상의 세계에서 미술 대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입상자 발표까지 했습니다. 400명 계획을 했는데 400명까지는 안 되고 350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직접 대면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접수 받아서 진행을 해서 보다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저기 보시면 인천 청랑중학교 학생이 그린 좀 많이 복잡하게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선정이 됐고 이제 입상자들 작품들을 모아서 기념 우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랑 같이 우표해서 보내줬습니다. 네, 저기 오타가 좀 나 있네요. 언론 보도.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그 언론 보도 나온 거 몇 가지만 넣었습니다. 한 10건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빼고도 저희 뉴스레터라든지 개간지에도 그다음에 블로그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뭐 지면에도 이렇게 인쇄돼서 나왔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항공 우주 육아 민재 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학,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 공학, 그다음 예술, 수학 모든 것이 한꺼번에 융합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전시켜서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최재동 연구위원. 예,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 보니까 항공우주 진로라든가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목표에 보면 과학 소통 전문가 10명 양성이라는 게 눈에 띄어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목적이라든가 그러면 10명을 어떻게 양성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공 우주 영재 지도사라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일단은 배출된 인력들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공 관련된 우주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분이 이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어떤 강연을 하시는 건가요? 소통 전문가가 되면? 강연 보조도 있고 그다음에 강연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네.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지속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구성을 잘 해주셔서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선 너무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나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네. 그냥 앉아 있다가 오고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네. 혹시 한서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 쪽으로 특화되어 있으니까 시뮬레이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앉아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드론이라는 것도 이제 자동차 장난감 드론들도 있잖아요. 드론 수업은 했습니다. 잠깐 사진이 있긴 하던데 예. 그런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비행체에 관련된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네네. 있는 콘텐츠들을 늘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좀 들고요. 네. 이거는 또 사업 관련해서 연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VR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항공 알고 장비 있습니다. 콘텐츠들도 있고 네.
그래서 항공 설명을 해주실 때 그런 콘텐츠를 활용을 하시면 네.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책으로 그림으로 보는 것보단 그런 식으로 뭐 화면에 띄우신다든지 아니면 한 명씩 나와갖고 해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획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이제 방문 교육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직접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실험을 해봅니다. 자기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려보는데 이제 잘 날리는 친구들도 있고 못 날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안 날리는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그 현장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비행기가 날는다는 거를 실험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조는 친구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림 미술 대전 했던 거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미술 대회를 열어서 연계를 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항공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미술 대전에 참가하면 저는 의미가 더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예. 1등 한 학생은 왠지 미술 전문가 같아요. 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학원에서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학원에서 좀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찾아가서 그거를 또뭐 검증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근데 네. 저런 작품들이 간혹가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술 잘하는 학생이 상을 받은 거지. 그 항공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 상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요거 같은 않을까. 경우는 일단은 항공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항공 우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분은 안 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원에서 아마 좀 이렇게 손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뭐 저 친구가 나중에 이제 미대 쪽으로 진학할 수도 있고 해서 예 그냥 아령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 시간은 끝나가지고요. 네, 좀- 네,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과학독서 아카데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독서 아카데미의 장영록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과제명을 그 찾아가는 과학책 읽기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이라고 잡았고요.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기관을 소개를 드리면요. 네, 저희는 그 1999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과학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 또는 역자가 와서 강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이면은 2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내년에 30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처음에 이거는 그 이용수 기자님이 동아일보에서 상을 받으셔가지고 그 이제 상금을 희사해서 만든 기구인데요. 처음 만들 때부터 매월 셋째 화요일에 모여서 뭘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 기관의 특징이 그 회장을 오래 하세요. 그래서 저 말고 앞에 세 분이 평균 7년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앞에 있는 세 분이 다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인영 교수님이 은퇴하시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떠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현직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계속 이제 저희가 했죠. 그래서 저기에 와서 발표하신 분들이 다 저자 아니면 역자입니다. 그리고 기관 모이는 장소도 여기저기 쭉 옮겨가다가 지금은 이제 그 물레동에 있는 영등포 구립 물레정보문화도서관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창립 5주년, 10주년,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회원들이 글을 써가지고 책을 한 권씩 만들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한 동기는요. 요즘 이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때문에 문과생들도 이과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뭘 좀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 학생들 회원이 좀 있었는데 이분들이 공부가 바빠가지고 못 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동안에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이제 대면으로 어떻게. 그런데 이제 저희 기관의 특징이 다음번에 보시면요. 그 은퇴하신 과학자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3종 세트로 찾아가서 자기 분야 소개하고 책들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학생 그 과학책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고 질문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책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진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하고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저희 그 어떻게 보면 인력 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요, 네 이거를 할 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제로 가게 하면 가서 다 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전에 이번에 A, B, C, D 네 분이 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고 싶은데 한번 지원해봐라 이래가지고 균등하게 안 하군요. 이렇게 지원한 인원이 그냥 합니다.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요. 생명과학 쪽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만약에 정보가 같이 가면 정보가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가면은 생명과학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쯤 지원했는데 뭐 물리는 뭐 예를 들어 30명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다 허용해집니다. 그냥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많이 지원한 데는 큰 강의실에서 하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어쨌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하게 하니까 조금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만족도를 75% 했는데 전에 한번 현장 그거 할 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네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을 500명을 이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큰 학교를 갔더니 처음에 가자마자 500명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연인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그 과학도서는요. 네, 다음 장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 회원들이 보면은 저는 이제 현직인데 사실 보면은 저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한 분들인데 이분이 자기 분야에서 다들 이제 뭐 최고로 전문가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한테 가서 이제 이 분야가 이런 분야다 이런 거 얘기하기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은퇴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일할 만한 데가 많이 없는데 가시면 되게 열심히 하시고요.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그 이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도서 증정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한 교실에서 한 5권 정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질문 열심히 하고 뭐 이런 학생들 이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떤 책을 선정을 했냐면요. 다음번에 보면요. 창의재단에서 매년 우수과학도서라는 걸 이렇게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2020년에 선정했던 책 중에 4권이 저희가 이미 그 원래 모임에서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의식 안 하고 했는데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면은 창의재단 사업이니까 창의재단에서 우수과학도서로 선정했던 걸 주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2021년, 2022년에서 이 3년에 있었던 책 중에 선정을 해서 그 책을 나눠주면서 이거 창의재단에서 우수과학도서로 했던 거니까 잘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를 광고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러고 올해만 특별히 저희 그 원래 모임에서 했던 책들도 전부 여기 있는 책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의 개선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로 상담. 이분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뭔가를 하고 은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 분야가 이런 거다 이런 걸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 여러 분야를 이렇게 병행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뭐 물리 강의한 다음에 화학 강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방에 들어가서 하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원들한테 가고 싶은 사람 자기 가서 어떤 제목으로 강연할 건지 한번 적어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메뉴에 있는 것처럼 뭐 지폐, 우표, 묘피 이런 데 있는 물리학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각자 자기 분야의 제목이 들어간 그런 이제 제목들을 쭉 해가지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늘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런 조합인데 어떤 학교는 4명이 가고 5명이 가고 이제 가서 이제 강연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다 가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4개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개를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 한 학교씩 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희는 이 강사료 말고 다른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거의 안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갈 때도 그냥 우리 차로 갔다 오고 따로 뭐 교통비 그거 안 하고 먹는 것도 다 우리 돈으로 먹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를 더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시를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직도 예산이 남아요. 그래서 인천에 또 가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서 그러면 이제 거의 예산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학교들인데요.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인천 갔다가 다시 세종 갔다가 인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있는 6개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세 개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6개 학교는 전부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고라든가 이런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일반고인데 거기서 좀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특히 이제 저희가 과학 중점 학교를 간 이유가 과학 중점 학교의 개념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일반고등학교는 3년 동안 배우는 그 교과 내용 중에 수학 과학을 3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과학고등학교는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고는 일반고에 비해서 수학 과학을 2배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과학중점학교는 그게 4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인데 보통 일반고보다 과학을 조금 더 배우는, 그러니까 약간 관심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 학생들한테 너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전문가들한테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한번 물어봐라. 이런 의도로 이제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학교를 갔었고요.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가서 강연하는 사진이고요. 맨 위에 이제 왼쪽에 저고요. 오른쪽에 여인용 교수님이고 밑에 보면 이제 각자 가서,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가서 하는 내용은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그 진도 내지는 교과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요,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수과학 도서 증정할 때는 저렇게 책을 받는 대신에 얼굴 한번 사진 찍혀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담당 교사한테 학생들 책 받은 거 자기 서명 받고 교사가 요런 학생이 받았다 이런 거 다 이제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였다는 걸 이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책 미리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곽영직 선생이 쓴 상대성 이론 책을 가져갔고요. 다른 분들도 본인하고 좀 연관이 있는 이 책들은 다 이제 창의재단에서 선정한 우수도서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진로 상담도 이제 학생들한테 저거는 이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강연 듣고 이제 조금 더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따로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족도 설명조사 해가지고 저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자기가 뭐 선택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질문들을 하면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구글에서 뭐 학생들이 그냥 스스로 들어가서 하게 안내만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통계 처리되게. 그래서 뭐 매우 만족스러웠다, 꽤 만족스러웠다 이런 학생들이 한 80%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3.75를 목표로 했는데 한 4.1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아직 처리한 건 아닌데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원래 모임에서도 이 우수도서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월, 6월, 7월 쭉 돼 있고 이제 이번 이제 11월은 오늘인데 이제 그 수학 관련된 책이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뒤에 보면요. 아까 나눠드린 그 알려준 표에서 보면은 2020년에서 3권 또 그 뒤에 보면 또 2022년에 있는 걸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의재단에서 선정한 걸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예. 향후 추진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문제가 하나 뭐냐면 저희가 갔던 6개 학교가 다 고등학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니면은 그 공공도서관에도 이제 혹시 저희가 다음에 또 선정이 되면 좀 다변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연인원에 연연하다 보면은 자꾸 큰 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소위 약간 산촌이나 섬이나 이런 데니까 인원은 적지만 다른 사람이 가기 어려운데 그런 데를 이런 공공 예산을 통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재단
그 도서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하면 또 약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 또 다른 책들을 좀 이렇게 하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회원들만 강사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외부 강사진을 추가해서 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참여 의의는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확산에 기여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진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우수과학 도서도 소개하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고등학교 갔을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6번을 가는데 그중에 3번이 7월 첫 주에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갈 수 있는 게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아직 성적 처리는 안 된 그 사이 기간 있죠. 그때 말고는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을 도저히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면 약간 학교도 다변화하고 학교가 아니라 이런 어떤 다른 뭐 도서관이든 이런 데를 가는 게 조금 기간도 약간 다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 사업 지금 이렇게 제목을 보면 네. 찾아가는 과학책 읽기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네. 과학책 읽기 이렇게 쓰면 그냥 미리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네. 어떤 과학책 하나를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읽고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네. 뭐 이제 전문가 한테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네. 이런 거를 상상하게 되는데 네. 지금 실제 하신 사업 내용을 보면은 네. 각 분야별 석학분들이 네. 그 분야에 대한 강의를 지금 주로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그거 갈 때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가면요. 저희 분야의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이 강의에 들어올 사람은 ABC 책을 읽고 오세요. 이렇게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사 관련된 책을 서너 권을 알려주고 그중에 어떤 책을 읽고 오면 이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학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다들 하기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할 때 그냥 오늘 뭐 생물학 강의합니다. 그게 아니라 ABC 책들을 읽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라고 미리 책을 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은 학생들의 그런 학업과 관련된 그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다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까 뒤에 후반부에 네. 지금 저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치중하기보다는 향후에는 이런 일반 대상이라든가 이런 네네네. 거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저는 그 방향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네. 좀 첫 해인데 조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인원 이런 거에 연연해서 학교를 갔는데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이 적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게 다변화하고 여러 기관을 가서 접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인원에 연연을 했는데 한 군데 갔더니 그냥 달성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소규모더라도 좀 이렇게 가서 본래 취지에 더 맞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 강사를 추가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 또 네, 말씀드리면 지금 생물 쪽에 많이 가고 다른 학문 쪽에는 좀 덜 가는 그런 숫자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이게 지금 학문 분야별로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구분 학문처럼 물리, 화학, 생물, 네. 지구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요즘 안 그래도 융합이 되면서 예. 사실 어떤 걸 솔루션을 만든다고 할 때 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어찌 보면 물리와 화학 지식이 결합돼서 예. 어떤 반도체도 사실 화학이 많이 들어가는 그쵸, 것처럼 그쵸. 그런 것처럼 어떤 솔루션 기반으로 하시다 보면은 네. 방금 그 학생들한테도 너희들이 배우는 과목은 전통의 구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결국 결합돼서 사용되는 거다라는 걸 또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고 네. 그리고 한쪽 분야에 편중되는 것도 좀 완화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 뭐 외부 강사진 확대는 뭐냐면 저희 회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그 틀 안에서 뭘 논의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들 그래도 좀 분야가 좀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한 분이 못 가게 되면 그 분야가 빠져버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풀 자체를 외부 포함해서 더 확대를 하면 나름 이렇게 입 빠진 거 없이 갈 수 있고 또 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은 저희가 갈 때 그 기본 생각이 뭐였냐면 저도 사실 가서 강의하면 아까 뭐 이제 제목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거 강의하려고 그러면 물리학만 얘기하기 안 돼요. 거기 뭐 당연히 화학자들도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철학자라든가 이런 그 다른 분야 사람을 언급하게 되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죠. 다만 이제 물리 화학 뭐 이런 거는 약간 편의상 이분이 원래 백그라운드가 그거였다. 그쪽 관련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뿐이지 화학만 뭐 물리학만 이렇게 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융합적인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사실 가서 우표 얘기하면 그 물리학 잘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 여러분도 봤겠지만 우리나라 우표가 다른 나라 우표보다 조금 그렇게 세련되지가 않았으니까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큰 문제가 하나가 대학 갈 때 그 과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과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과를 선택을 할 때 이 과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건데 뭐 어떤 것과의 융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알고는 가자. 그래서 그 분야를 오래 한 분들이 아, 이 분야가 원래 이런 분야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좀 다르네. 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리고 책 중에서 이 분야를 알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책을 좀 읽는 게 좋겠다. 그런 거 소개를 하고요. 네.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혹 제목이 과학책 읽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 같아도 이제 막 책장 넘기고 읽는 거 이런 거에 좀 저기해요. 그래서 네. 혹시 읽어주는 책 이런 컨텐츠 좀 만드시면 같은 제목하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해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해보면요. 저희 회원들조차도 책을 한 달 전에 주고 읽어보고 오세요. 그러면 그 발표자야 뭐 저자 또는 역자니까 당연히 여러 번 읽었을 거고요. 우리 회원들 중에 진짜 끝까지 읽고 오는 분은 거의 손에 꼽아요. 와서 이제 아 저런 책이었어 이러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제가 아까 책 미리 한 3-4권 읽어오라 그랬잖아요. 읽고 오는 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목은 읽기인데 읽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현장에 와서 읽어주는 이렇게 하면 진짜로 다 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의미냐면 네. 학생들한테 그걸 듣고 저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라는 그런 어떤 약간 동기부여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읽는 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읽어보고 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읽어주는 책.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서도 이럴 것 같아서. 그거는 이미 좀 있어요. 예, 예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걸 하면 확실히 잘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하는 말씀.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아, 이거 그렇게 중요한 강의 아니니까 자도 된다. 그런데 잘 때 코를 골거나 그래서 옆 사람을 방해하지는만 말아라.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떠들지 말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이렇게 소리를 내지 말고 쉬어도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애들 자면 깨우지 말아라. 소리 내지 않는 한. 그럴 때 한번 또 자야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눈을 똘망똘망 뜨고 그걸 듣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 당연히. 교수님 수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네, 발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자율과제 마지막 발표로 순천향대학교 발표한 다음에 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향대학교 발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의 홍성욱 교수입니다. 저희 과제는 과학사 체험 캠프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와서 이제 과학사를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고요. 일단 요거를 소개하려면 이제 저희 대학원을 약간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과학사 체험 캠프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희가 과연 뭔데 그 과학사 체험 캠프를 하느냐 할 자격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이제 국립과학사연구원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대학으로 옮겼고 저 말고서 다른 교수님들은 뭐 경찰대학에 있다 오시고 등등 해가지고 저희 학교는 이제 과학사로 특화된 학과고 현재 여기 와 있는 학생들도 여기를 졸업하면 다 경찰 과학사 요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학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국 최고의 교수진과 시설 인력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과 인력을 이용해서 과학사 체험 활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행사를 시작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저희 그냥 활동 사항을 보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행사는 2014년서부터 이제 쭉 해왔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 매년 평가를 하다 보면은 거의 우수 아니면 최우수 평가를 받아올 정도로 저희는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업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녀보고 했지만은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 지식 배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적은 이왕이면은 학생들이 학교 때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가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람들이 과학 수사에는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또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사라는 아이템을 걸어가지고서 너희가 학교 시간에 배운 크로마토그래피가 이렇게 사용된단다. 혈액형 저희가 항원항체 반응이 이렇게 혈액형 판별에는 이렇게 사용된단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쉽게 과학을 접하게 하자 하는 걸로 이제 행사를 기획을 했고 그다음에 더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저한테 묻는 게 완전 범죄는 있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 묻는데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래서 뭐 맨날 하는 뻔한 얘기지만은 하여간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이런 학생으로 자라게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크게 이제 특강하고 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특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학사 맨날 텔레비에서 보기만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국과수에 있다 오고 했으니까 이제 제가 가진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이다. 너희가 모르던 이런 세상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용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하다 보면 또 학생들이 워낙에 요즘에 또 이쪽에 관심 가진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저절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또 진로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법의관 하고 싶은데 뭘로 진학을 해야 됩니까 등등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하게 해주면은 굉장히 저 특강 이후에 그 토론 내지는 질의응답이 더 활기차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강에 가면서 너희가 오늘 체험할 내용은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안전 사항이라든가 사전 지시 미리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 사건인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과학사 뭐 체험을 하려면은 일단 현장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방에다가 모의 현장을 꾸며놓고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또 이제 뭐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또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시험적으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 때 실제보다 더 현장감 있는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다음 슬라이드가 그게 한번 학교기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신고해서 네, 어떤 사건이죠? 그 부티가나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김경비 씨가 경비실에서 피를 흘려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동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저걸 이제 대형 화면에 띄워가지고 학생들이 현장감을 느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집회의 느낌이 많이 다른데. 느낌 오시죠? 이제 그런 실제 체험에서는 위조 집회 구분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요원분들, 이제 증거를 찾아 김경비를 폭행한 범인을 찾아주세요. 증거를 찾고 김경비를 때린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내셨나요?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몸싸움을 지속하던 중 박동료는 책상 밑에 김경비가 몰래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발견하게 되고 해당 맥주병으로 김경비를 폭행한다. 범인은 박동료였습니다. 요원분들 다들 범인을 찾으셨나요? 네, 여기까지인데 요 얘기가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는데 체험 시작 전에 한 슬라이드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증거물 찾는 거 한번 보고 끝난 다음에 또 유추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답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서 굳이 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체험 프로그램이 지문도 있고 족적도 있고 혈흔도 있고 한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뭐가 제일 좋았느냐? 그랬더니 답은 제일 많이 나온 답은 지문도 아니고 족적도 아니고 동영상이었다고 답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건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아까 보였던 그 현장인데 같이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서 같이 이건 이제 정전기를 이용해서 족적을 채취하는 모습이에요. 족적도 한번 찾아보고 물론 나중에 이제 범인의 신발 문양하고 맞춰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하고 또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지문도 이제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은 여기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게 순간 접착제예요. 야, 순간 접착제도 지문에 하는데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다음 슬라이드요. 또 집회를 하다 보면 이제 자외선, 가시선, 적외선 등등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럼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서 집회 숨은 그림도 찾아보고 물론 저 집회는 이제 위조 집회를 저희가 인위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조폐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위조 집회 만들겠다고 승인 받아 가지고서 만들어 가지고 저거를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건 또 화학 시약이라는 원투인단디온이라는 시약을 이용해서 지문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또 혈은 뭐 빨간색이라고 다 혈액은 아니니까 이제 고춧가루물하고 혈액하고 한번 구분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이건 또 전통적인 방법이죠. 분말을 이용해서 또 지문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느낀 거, 질문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답도 해주고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답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실생활에 이용되는 예를 보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스토리를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이 행사를 10년째 하다 보니까 첫 해에는 그냥 단지 이리 와서 질문해보자, 다음은 족적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참가자들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스토리를 입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온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 학생들도 많고 또 위험한 화학 시약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 조교들 선발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일단 이 프로그램 숙지시키고 그 다음에는 서로 언행에 단 한 오차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연습 충분히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행사가 대부분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방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충청도 아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 학생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설문을 보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가 지방 학생들의 수혜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참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전문 인력 시설 장비를 썼다는 게 제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건 행사 준비 과정인데 일단 이거 사람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일단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에다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언론사에서 바로 또 보도해줘 가지고서 신문 기사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과학 잡지 기자분들한테 좀 모집을 하고 학교로 공문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매체 심지어 여기 창의재단 홈페이지까지도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 행사 알리고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 보도한 예고.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서 현수막이고요. 다음이요.
이거 뭐 온라인 예고. 그다음에 이제 오면은 또 학생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저희가 내년에도 하고 싶은 욕망이 굴뚝 같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게 여러분들 저 SNS에 홍보 좀 해달라고 포토점까지 미리 만들어 가지고서 부탁을 해가지고 또 이 학생들이 지금 또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워크북인데 이게 지금 그 워크북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역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했는데 또 참가자분들이 이왕이면 또 이런 거 하나 갖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북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내용 같은 저희가 취업 내용 이렇게 쭉 사진 그림 해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비결이라고 하면 다음 슬라이드요. 일단 이 학생들의 헌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로 학생들이 저희 학교 내에서는 이 학생들이 이 캠프에 조교로 참여하는 걸 영광으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은 행사가 하니까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 좀 점검 많이 했고 골아 떨어질 때까지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거 피드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를 10년 동안 해가면서 매년 비망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사하고 나면은 금년에 아쉬운 점이 뭐냐, 항상 행사 끝나면 저녁 때 다시 모여가지고 피드백 회의를 했거든요.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이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했다. 그럼 다음 날에는 의자를 비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심지어는 중국집은 어느 집에 시키면 맛이 없더라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서 먹는 거 하나라도 좀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손볼 데가 없는 그 비망록이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행사를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시간 잠깐 갖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님들의 총평 듣는 시간 연달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질적 성과에 보면 이 만족도가 캠프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는 72%고 과학수사 캠프의 유익력에 대해서는 지금 67%로 나오는데 이거 혹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만족도를 이렇게 이제 불만족, 뭐 중간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나눴는데 저희 목표를 매우 만족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뭐 만족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 아래 만족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한 99% 정도 되는 것이고 저희 목표는 매우 만족을 80%인가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무료 강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 지금 어린이과학관 서울과학관에 있었는데 그때 이거 과학수사대를 그때 기획을 해서 저기 했었는데 그때는 매주 토요일인가 이렇게 수업을 해서 4만 원, 5만 원씩 받고 이렇게 수업을 해도 굉장히 인기도가 높았는데 저는 무료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만족도가 이렇게 나온 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저기서 설문지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설문지 항을 보시면은요 만족 이상은 거의 저희가 매우 만족을 지금 몇 %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만족도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했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네, 마이크를 써주시겠어요? 제가 사전에 참여 기관을 보다가 순천향대학교에서 이런 거 왜 하지 이렇게 가장 궁금했던 기관인데 특별히 이거를 이렇게 대학원 차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비전이나 아니면은 뭔가 내재적 목적 같은 게 있으시다면 뭐 그런 혹시... 거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대학을 오기 전에 국과서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과서에서 하던 일입니다. 그거를 여기 와서 계속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컨설턴트님들 총평 듣고 저희 휴식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4개 지금 자율과제 발표를 들으셨는데 자율과제의 이제 목적 자체는 다양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율과제가 이제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새로운 활동들을 이제 지평을 넓혀가는 목적으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총평 부탁드리고 혹시 좀 과제별로 피드백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시면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율 주제라는 게 마음대로 주제 정해서 하는 거 맞지요? 예, 거기에는 목적이 다 부합하시는 것 같은데 뭐 과학관 탐방도 있으시고 항공우주 분야도 있고 과학독 책 읽기도 있고 그리고 법의학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예산은 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다 너무 제가 보여주신 예산들 보면 저 예산을 받고 저 일을 하신다는 게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적게 주신다. 아니, 주실 거면 제대로 좀 챙겨서 주시던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개인의 사명감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걸로만은 계속 지속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 학교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은 그 항공우주 소년단 같은 데는 좀 뭔가 좀 탄탄해 보이긴 하지만 다른 데들은 너무 취약하잖아요. 그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과학문화 하시는데도 취약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왕 재단에서 도와주실 때 좀 더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발표 내용. 네, 이상입니다. 피드백을 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첫 2과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2과제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지금 계획해 주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어떤 거를 보완하겠다, 어떤 거를 더 개선하겠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제안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오늘 발표하신 자율과제 발표하신 분들이 제일 느낌이 좋았던 거는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피드백을 하셨고 그 피드백 내용들이 정말 인상 깊은 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한 재단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정량적 지표가 참여 인원 수가 뭐 예를 들면 300명 이런 숫자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온오프 참여자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뭐 웹엑스나 줌이나 온라인 참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참여가 사실은 부적절한 곳도 많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참여자 수 플러스 좀 확대를 해가지고 웹엑스나 줌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인원수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가 지표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과학문화 확산이 대도시보다는 지역 그다음에 도서 지역 산간 뭐 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그런 곳을 방문할 때는 참여 인원이라든가 어떤 인프라 등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또 좀 정량적인 평가를 할 때 베네핏을 좀 주는 그런 형태로 하면 과학문화 확산이 꼭 인원수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또 우리가 소외된 지역도 많은 부분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시대에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영재교실에 합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콘텐츠를 고급 콘텐츠를 접할 일이 정말 적었기 때문에 중요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꼭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영재교실에 가지 않더라도 많은 과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고요. 그래서 저의 총평은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한정된 건 지금 확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산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저는 다만 이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1박 2일 프로그램도 지금 보면 무료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 보면 원가의 한 80%, 70% 이 정도까지는 참가비를 이렇게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인원도 수의 인원도 확대되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건 다 성과는 다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성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보면 무료 유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만족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 원을 내고 2만 원을 내고 1박 2일 정말 재미나게 놀고 왔다 보람을 느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충실하다면 저는 조금 융통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총평까지 잘 들었습니다.